안녕하세요, 루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실패했다고 했던 분양권 투자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투자 실패 사례 하나 얘기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언급했던 그 지역인데요. 존버하듯이 물려 있었던 물건이고요. 중간에 임차인이 사유가 생겨서 나간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보증금을 다시 높이고 월세를 좀 낮추면서 제가 투자했던 그 투자 원금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이제 어떻게 굴릴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이 돈을 우선은 달러로 바꿔서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여윳돈 그리고 현금이 필요한 시기가 조금씩 오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렇게 했고요. 이 부동산 계약을 마치고 상권을 둘러봤는데 예전과 너무 달라진 모습에 좀 놀랐습니다. 사실 이 지역이 항아리 상권이긴 하죠. 이 이제 상업지가 있고 아파트들에 둘러싸여 있는 요 작은 상권이 있는데 이 중심 상권으로 가면 솔직히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이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리고 공원도 앞에 있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이런 상권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우선 분양사무소 가서 정보를 드리려고 얘기를 했는데 보증금은 뭐 3천에서 5천, 그리고 월세는 230에서 250 정도 나오고, 이 지역에 이제 베스킨이나 뭐 편의점들이나 뭐 맘스터치나 올리브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들어와 있는데 커피숍이 제대로 된 게 없더라고요. 이 이유가 뭘까 해서 그런 마음에 우선 들어와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봤죠. 근데 역시나 이디야는 내정자가 있는데 이 상가 한 칸당 월세가 250 정도 하잖아요. 두 칸을 합치면 400이 넘는데 이디야 창업 기준이 명확하거든요. 월세가 400 넘으면 어디든 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전주나 뭐 이런 기타 지역에 정말 여기 확신이 들어서 의뢰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월세가 460, 뭐 500인데 이디야에 제출할 계약서는 400으로 만들어놨어요. 이중계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제출해서 오프라는 점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인사이트를 좀 얻어야 돼요. 왜 지금 이렇게 코로나 이슈가 닥치는 이 상황에서도 기존 점주들은 오픈을 더 하려고 할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이미 했던 사람들의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다점포를 하는 거고 폐업을 안 하는 거예요. 폐업률 정말 낮잖아요. 근데 다점포율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디야를 먼저 알아보려고 했는데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게 비공개 채널에서도 한두 번 얘기했던 그 브랜드예요. 근데 브랜드는 어떤 관계로 가냐면 뭐 그런 거죠. 스타벅스 따라가는 게 이디야면 이디야 따라가는 것은 요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 브랜드가 없고 대체 브랜드가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그 대체 브랜드 방문했더니,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이 5시 지금 50분이거든요. 근데 5시 30분에 제가 이 커피를 하나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영수증 전표를 봤더니 넘버가 209예요. 근데 5시 정도 기준에 209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권에서 넘버가 0부터 시작할 리는 없고 100부터 시작한 건데, 그럼 한 벌써 100건이 온 거잖아요. 그럼 객단가 5,000원 하면 50만 원이죠. 근데 지금 뭐 22시까지 하고 저녁에 사람 더 온다고 치면 그냥 곱하기 2 하면 그냥 단순히 계산해서 100만 원이면 한 달 하면 3천만 원. 뭐 마진을 최소로 잡으면 한 1200 정도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월세 250 빼고 뭐 이것저것 인건비 다 빼면 그래도 한 700 정도 남는다 봐요. 그럼 이게 맞거든요. 이거보다 분명히 더 남을 거예요. 이디야 같은 경우가 하루에 60만 원 정도 찍으면 한 달 했을 때 한 1800, 2000 정도 나오면 뭐 보통 한 700 정도 가져가니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진짜 하루에 200건 이상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 700이 아니라 한 1000에서 1200 정도도 남을 매장이라 저는 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뭐 난세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이미 잘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지금도 기회라고 여기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더 효율적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고 있다는 거죠. 렌트프리가 2개월이었는데 이 코로나 이슈가 생겨서 렌트프리를 4개월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임차료를 4개월 동안 안 내도 되는 조건인 거죠. 그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가맹비면 면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인테리어 비용을 적게 받는 데도 있고, 현금성 일시 지급을 해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잘 고려해서 들어가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봅니다. 이 항아리 상권은 이 거주하는 세대는 정해져 있고, 이 사람들이 어디 빠져나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이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하는 거고, 이 지역 내 상가 비율이 낮으면 그런 곳은 상가를 분양받아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본 지역이에요. 상가를 실제 분양받아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던
오늘이었고요. 예를 들어 15평의 분양가가 6억이라고 치면 뭐 상가 대출은 자유롭잖아요. 60%뭐 신용까지 더하면 70% 나오면 내가 보증금을 뭐 1억까지 높이고 월세 조금 낮게 받는다고 해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을 것 같은 상가이기도 하고, 왜냐면 분양가 대비해서 1억 원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신도시 상가는 분양받는 게 아니라 추후에 상권이 자리 잡는 걸 보고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겁니다. 상가 분양받아서 내가 할 게 아니고 임대 줄 경우에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분양받은 상가에서 내가 실제로 좋은 브랜드를 유치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내 상가 가치를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왜냐면 브랜드를 유치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60% 받아서 대출 이자를 뭐 한 4% 낸다라고 해도 월세 250보다는 적게 나간다는 거죠.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세이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상가 가치도 나중에 내가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고정비도 조금 줄여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괜찮다 싶은데,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저는 아웃입니다. 이미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두 개를 뭐 동시에 돌리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원화자산,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지금 주식에도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배당 성장주에 투자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 머리는 좀 복잡한 거예요. 만약에 집이랑 가까웠다라고 하면 좀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브랜드 창업하는데 뭐 이것저것 해서 5천만 원에 뭐 내가 이 상가를 분양받지 않으면 보증금 3천에 월세 조금 더 내더라도 뭐 한 8천만 원이면 내가 뭐가 됐든 한 달에 현금 흐름 한 500 정도 낼 수 있는 기회가 보이니까요. 근데 이게 기회가 보여도 우선 집이 멀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전 또 이제 송도로 가잖아요. 근데 완전 극과 극이에요. 동서 관통도로를 다이렉트로 가야지만 관리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저는 깔끔하게 포기하고요.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부동산과 창업을 동시에 계속 보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회라는 것은 우리 옆에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 찾는 이유는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 뭐 이제 비공개 채널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얘기 드리고, 상권 그리고 임대 시세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렸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면 부동산 투자만 보고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이제 상권까지 보면 두 가지 기회를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여러분 엄청난 무기가 될 겁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부동산 투자 필수고 창업도 필수잖아요. 분명히 기회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려는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 지금 당장 기회가 안 보여도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 정말 큰 기회 잡을 거고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생활 패턴 그리고 자산을 모아왔던 그런 패턴들을 완전히 다 180도 바꿔 놓을 겁니다. 복합적으로 바라보시고요.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포트를 고려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동산, 주식, 창업 이 세 가지 균형을 잘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운전 중에 영상을 남기는데 이게 흔들리고 좀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 영상 끝까지 들어주신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